지난번에 함께 주어 동사 수일제에 관련된 파트였었죠. 그러면 간단하게 데일리 리뷰를 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복습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데일리 풀이보다는 지난 파트에 관한 복습 주요 포인트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일리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 문제는 도치에 관한 문제죠. 도치 부분. 도치가 발생했는데 뭐 때문에 도치가 발생했지? 1번과 2번은 1번과 2번은 도치 구문들이 뭐 때문에 도치가 발생한 경우에 아니라 네. 문장 맨 앞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도치 구문입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뭐의 위치가 뒤집어진 거?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 순서로 위치가 뒤집어지게 된 거. 그럼 이렇게 도치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부정부사 표현들이 뭐가 있더라? 나돈이 보이고 있죠? 한정부사 언니도 보이고 있죠? 또 뭐가 있었지 얘들아? 도치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표현들 not, only 또 다른 거 뭐가 있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수줍음이 많아졌구나. 그럴 수 있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하들리 하들리랑 비슷한 아이들 뭐가 있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 really 또 하나만 더 말해줘. seldom 물론 scarcely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 문두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도치가 발생되어져야 합니다. 또 있죠? 결코 뭐뭐 아니 나쁘지도 강력한 부정어 뭐가 있지? never 또 있지? L로 시작하는 거 거의 없는 little 이런 대표적인 부정 부사들이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형태가 살짝씩 달라진다 그랬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얘들아? 1번 비동사가 있으면 그냥 비동사 뒤에 주어 써주면 일반 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도치가 되더라?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가 있었으면 부정부사 때문에 도치가 어떻게 발생되어졌지? 두더지, 그나, 더즈나, 비드가 먼저 부동사로 나와 있는 다음에 주어 써주고 원래 의미를 가진 본동사인 일반 동사는 어떤 모양으로? 부동사예요. 그러면 동사는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쓸게. 동사 원형. 됐어? 다음에 세 번째가 완료 시제가 사용된 경우에 도치구문이었죠. 이런 부정부사구가 문장 맨 앞을 차지하고 있으면 완료 시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도치가 발생했더라? 완료를 만들어준 조동사인 have나 has나 had가 먼저 나와 있고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서 본동사는 무슨 모양 있습니까? 네, pp 보고분사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부사 때문에 발생하는 동사 종류에 따른 도치 패턴의 공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몰래들아 여기 leg of sleep cause가 무슨 동사였어? 일반 동사였지? 그래서 두더지를 썼는데 주어가 leg of sleep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였고 시제가 현재였기 때문에 두가 아닌 뭘 쓴 것 뿐이야. 더지로 붙여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2번은
부정부사, 아니 한정부사는 only 때문에 도치가 발생했는데 원래 있던 문장의 시제가 뭐였어 얘들아? has, attempted라는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완료를 만들어준 조동사인 has가 먼저 다음에 주어, 본동사인 attempted는 PP 과거분사 나와 있는데 주어가 researchers는 복수 주어였기 때문에 has를 뭘로 붙이는 거야 얘들아? have라는 복수 형태로 붙여주게 되는 거지. 됐나요? 도출 부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왜 동사를 cause에서 cause 뒤에 s를 붙여줘야 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얘가 동사지? 주어는 어디에 있어? 앞에. 주어 역할을 어떤 형태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일까요? 네, 동명사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는 3인칭 단수로 수일치가 되었습니다. 동명사구, 수부정사구,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면 기본적으로 항상 3인칭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s를 붙여놔야지 않는 문장이다. 다음에 4번은 원어브 물문이죠. 원어브 다음에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한다? 복수 명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게 1번 규칙. 하지만 이 구문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사는 어디에 매칭시킨다? 복수 명사가 중요해? 원이 중요해? 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원에 맞춰서 원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re가 아닌 is로 고쳐지게 되는 거겠지. 얘가 주어니까. 그렇죠? overcome은 무슨 뜻인가요? 극복하다, 이겨내다. 기본적인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수동 형태가 아닌 이상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목적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목적어 있어 없어? 대표고 뒤를 봤더니 바로 뒤에 뭐가 오니? 스퍼스라는 동사 주어가 목적어 나와 있죠? 뭐가 옵니더라?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네. 그 말은 대신 앞에도 명사인 목적어 형사가 없는 상태, 뒤에도 스ፐ스한 동사의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 빠져있는 게 무려 두 종류가 발생했으니까 상반대인 맛으로 고쳐야 될 단전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됐나요?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동사의 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표현들이 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부분 표현 배웠지? 부분 표현 배웠죠? 부분 표현 뭐가 있었지? 지난주에 배운 거랑 너무 기억이 안 나나? 부분 표현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문제 나와 있던데 여기 머저리체보다 부분 표현 중에 하나죠. 뭐에 대고 어떻게 해봐? 부분 표현 뭐가 있었어? 어떤 것을 일부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을 부분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표현 뒤에는 명사가 단수명사 나와도 괜찮고 복수명사가 나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 뒤엔 당연히 동사가 나오겠지. 이때 동사는 어디에 위치시켜주면 된다? 부분 표현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서 동사의 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즉 부분 표현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명사면 단수명사 쓰면 되고요. 부분 표현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명사면 복수 동사를 쓰면 된다는 소리였지. 그럼 이런 부분 표현은 뭐가 있을까? 일단 문제 나와 있는 all 또 뭐뭐의 대부분 대다수 뭐가 있었지? 문제 더 majority of 역시 부분 표현 중에 하나고요. 또 뭐가 있지? 뭐뭐의 일부, 뭐뭐의 몇 개. 뭐가 있지? some 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 some이나 any, of도 역시 부분 표현 중에 하나죠.
또 뭐뭐의 절반, 하프, 뭐뭐의 나머지, 더, rest, of, 분수 표현, of, 비율 표현, of.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는 단수, 복수 둘 다 쓸 수 있지만 뒤에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또 주어 동사에서 중요한 거, 원시 수일치에서 중요한 거, 부정대명사 중에 특정 형용사들은 항상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지. 의미는 복수이지. 그러면 뭐가 있었지?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두 가지. every. 그리고 비슷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뭐였더라? each. 뒤는 항상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뜻 자체는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만 뒤는 항상 단수 명사만 나오고 동사도 단수 동사만 쓰는 중요한 표현들이 외워놔야 되더라. 알겠지? 이런 걸 배웠던 게 파트 1이었죠. 조동사 수일치. 이거 빼고 나머지 데이는 잘 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궁금해지네.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가 뭐가 있었지? 명사절 접수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맛이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명사절 접수사가 뭐가 있을까? 응?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왓절 또 대. 단순 접속사 대신 이끄는 절, 완전한 절. 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하나 더 의주동 간접 의문. 이런 절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면 항상 뒤에는 무슨 동사? 3인칭 단수 동사 나와 있어야 이때 whether 대신에 if를 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명사절일 수는 있지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은 whether절만 유용하게 이런 절들이 주어 역할이면 동사는 3인칭 단수로 수일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이거 빼고 나머지 데일리에 설명이 필요한 게 있었을까? 괜찮았을까? 얼른 빨리 확인해봐. 스캔해봐. 내가 맞긴 했지만 좀 의심스럽다.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었어? 5번은 왜? 동사를 복수로 고쳐야 해. number of는 뭐랑 같은 거? many와 같은 거. 얘는 항상 무슨 명사? 무슨 명사. 무슨 명사가 주어일 때면 동사도 복수로 쓰이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더, number, of. 뒤는 항상 무슨 명사? 더, number, of. 뒤는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이건 무슨 뜻? 무엇무엇의 수. 뭐가 중요해? 복수 명사가 아닌 더, number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넘버에 맞춰서 동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단수 동사를 쓰게 number of랑 더 number of는 단지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럼 진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얘들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 이게 아닌데? 오늘은 진도를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의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만 나갈게. 유닛 2만 나갈게. 명사, 대명사, 일치. 하나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숙제가 좀 많아요. 발물이까지 해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하나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숙제를 먼저 알려줄게.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갈무리 테스트까지. 51조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유닛 2만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할게요.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어떤 지칭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칭하는 명사가 복수였으면 대명사의 형태도 복수 형태로, 지칭하는 명사가 단수였으면 대명사의 형태도 단수 형태. 일치시키게 되는 게 명사, 대명사 일치가 되죠. 이걸 잘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역시 또 해석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아주 중요한 힌트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지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지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네요. it과 them, that과 those, one과 once. 왼쪽에는 모두가 다 단수 대명사.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복수 형태 대명사를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지칭,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부정 대명사. 원도 부정 대명사로 복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특히 원은 복수 형태뿐만 아니라 인칭, 변화, 소유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대명사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들과 중요한 포인트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명사 it과 부정 대명사 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it은 어떤 걸 대신하는 대명사? it은 특정한 대상. 종류와 대상이 모두 다 같은 걸 똑같이 받아주는 게 인칭 대명사 it이고요. 부정 대명사는 종류는 같지만 다른 대상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부정 대명사 one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문을 봐주세요. I lost my pencil. 내가 연필을 잃어버렸죠. I have to find it.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뭐야?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나의 연필이 되는 거지. 내 연필과 it은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it을 써서 빛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예문을 봐주세요. I lost my pencil. 내가 연필 잃어버린 상황은 똑같지.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 새로운 걸 사야 해. 라고 했을 때 I have to buy a new one. 하고 이 one은 앞에 있던 연필과 종류는 같지만 똑같은 내 그 연필은 아니었고 새로운 다른 연필이기 때문에 뭘 쓰고 있어? one하고 부정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을 받을 때만 인칭 대명사 it을 쓰는 거고 종류는 같지만 전혀 새로운 불특정한 것을 받을 때는 부정 대명사 one하고 쓰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시 대명사 이것은 저거 여러 개 있으면 저것들 도루를 알고 있죠.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뭐라고 부르시더라? 이거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묶여서 지시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주의해야 할 대명사하고 뭐가 나와 있어? 소유 대명사와 제귀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 일단 하긴 할 거지만 문제가 되면 비교급 사용이
비교급 구문이 사용된 문장 안에서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소유 대명사를 써야 할지 그냥 일반 인칭 주격이나 목적을 써야 할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일반 인칭 소유 형사 플러스 명사랑 같이 바꿔서 쓰게 될 수 있다는 거. mine이라는 소유 대명사는 이 어디있어? ours라는 소유 대명사는 our plan 이런 식으로 소유격 플러스 일반 명사와 같이 하나가 통일된 게 소유 대명사다.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뒤에 셀프가 붙어 있는 형태가 제귀 대명사. 제귀 대명사 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강조 용법과 제귀 용법. 강조 용법은 강조하려고 쓰는 거니까 그냥 한 번 더 쓰면서 그 대상을 강조하는 거.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대신에 제귀 대명사일 때는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귀 대명사는 주어가 하는 동작의 결과가 주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쓰는 경우가 바로 제귀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주로 주어랑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서로 동일한 존재가 성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항상 말하는 것처럼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일반 목적격 대명사가 아닌 제귀 대명사 형태를 목적어로 쓰게 된다.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생략 불가능한 경우가 바로 제귀 대명사의 제귀적 용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제귀 대명사가 나와 있으면 얘는 항상 무슨 용법일까? 강조일까? 제귀일까? 그거 많이 봤지? 바이 셀프. 바이 마이 셀프 많이 봤잖아. 그때 이 전치사 플러스 제귀 대명사는 제귀 대명사의 무슨 용법일까? 강조일까? 제귀일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하면 돼? 안 돼? 제귀 대명사? 안 되지. 왜 안 돼? 전치사의 무슨 역할이니까? 목적어 역할이니까. 목적어 역할이면 생략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이 형태는 항상 제귀 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다? 제귀적 용법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할 게 뭐냐면 이제 명사를 꾸미는 수량 형용사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5로 넘어가서 대명사 형태에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된대 얘들아?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지칭 대상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만 잘하면 대명사 수일치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We parents need to do a better job of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genres that excite them. is 쓰는 게 좋을까? 대면 쓰는 게 좋을까? 라고 맞춰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죠.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뭐 하는 게 좋겠니까?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좀 더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지. 그럼 해볼까? 우리 부모들은 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나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더 나은 일인지 오브 이하가 동격으로 배려잡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묶을래? 일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인가요?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genres that excite. 오늘 또 없는데 한번 끊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 끊는데?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물론 동명사구에 준동사구이긴 하지만 자체가 이미 동사니까 또 생각할 수 있죠. Helping our kids.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종류를, 장르를 뭐 하는 거? identify. 확인하거나 특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더 나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대신 적성을 확인하지. 뒤에 봤더니 동사만 나와있네. 그럼 대신 동사로 갈까? 관계대명사, 승격, 주격.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선에서였거든요. 그렇죠? 장르가 흥미롭게 만들어주네. 누굴까? 있을까? 뱀이가? 뱀이겠죠. 뱀의 지신 대상은 누구였을까? 앞에 있던 our kids가 our kids를 대신하고 있는 명사니까 여기는 수용태로 뱀하고 써주는 게 맞구나. 해석을 통해서 지친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보정사 나와 있는 문장이 나와있죠. 다음에 이번 문제도 볼게요. We can see that professions of the younger generation will be totally different from blank of their parents.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대절의 내용. 이거는 몽땅 시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죠. 그럼 이제 대절 분석해봐. 동사 먼저. 어디까지가 동사야? 동사만 먼저. will be가 동사. 그러면 주어는 앞에 있던 게 몽땅 대절에 주어라는 소리가 운동했지. 그치? 미래 세대, 젊은 세대의 프로페션, 직업들은 totally 완전히 뭐 할 거래? 다를 거래. 뭐와 다를까? from이야와 다르겠죠. 그들의 부모들의 무엇과 다를까? 일종의 비교 대조 문장이니까 비교 대조되는 대상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젊은 세대들의 직업과 부모들 세대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완전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대수 써야 할까? 도수를 써야 할까? 어떤 거? 도수. 왜? 대신에 명사가 뭐였으니까 앞에 있던 professions 복수 명사 있으니까 비교 대조의 문장이 나와 있으면 항상 어떤 것들이 비교 대조 되는지 확인해서 원래 있던 명사의 수가 단수면 단수 명사 복수 명사였으면 복수 명사를 이렇게 비시 대명사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답이 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습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주시기 1번 Town officials gather information about blank communities population. 시 공무원들이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뭐에 관한 정보였더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인구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그럼 뭘 쓰면 될까? 같이일까? 그럴까?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인구니까 공무원들에 맞춰서 복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 역시 내 문장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이번은 정연이가 들어갈게요. 문장을 쭉 읽고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뱀이 지칭의 대상은 뭐였지? 앞에 있던 컴퓨터를 갖고 있는 형태니까 뱀하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3번은 지민이가 들어갔죠. 네. 미란 무엇인가? 각각 다른 문화들은 그것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대상은 뭘까? 네, 뷰티가 되겠습니다. 크다는 부사니까 분명사는 단수로 수일치 시켜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 4번은 서화가 뱀. 지칭한 대상은 뭐지? 네, 단수 없이.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광고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아마도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뭐에 관한 지식인지 about 얘가 이렇게 뒤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이 그들을, 즉 소비자인 그들 자신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는 소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 다음에 5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재현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를 왜 도우즈를 고쳐야 될까? 제가 뭔데? 앞에 있던 더 버튼스가 복수였기 때문에 대시 아닌 대세 복수 형태인 도우즈로 고쳐줄게. 이걸 대무로 고치면 될까? 안 될까? 대무로 고치면 된다. 댐은 it과 같은 거지. 그치? 댐을 고친다는 건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댐을 고치면 안 됩니다. 시계 버튼과 컨벤셔널 와치의 버튼이 서로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류만 같을 뿐 다른 대상이므로 도우즈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댐은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명칭, 대명사와 소유대명사. 이건 주로 비교문, 비교, 대조, 구문에서 서로 비교와 대조되는 대상이 주로 같아야 한다는 거.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The robotic muscles made from fishing wire are 100 times stronger than you 또는 yours. 비교 구문이 나와 있죠? 대수사 비교급 되니까. 낚시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로봇 근육은 뭐보다 100배 더 강하다라고 할 때 로봇 근육과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너일까 아니면 너의 근육일까? 뭘까? 너의 근육이 되겠지. 너의 근육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하지만 아니건 확실하지. 뭐가 아니야? 유는 아니라는 거. Yours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Your muscle 하고 풀어주시는 소리가 되는 거죠. 꼭 확인해야 되더라. 비교, 대조, 구문에서 어떤 지칭 대상이 비교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역시 1번, 2번 연습 문제 지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누가 있으면 손경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에 관한 그녀의 진술이 그녀랑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서 her가 아닌 her라는 소유 대명사를 골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er를 풀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her statement가 되는 거지. 다음에 2번. 2번은 지승이가 하도록 할게요. 네, 지승이가 할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디디를 설명하는 소유격 역할의 소유, 형용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격, 보호 역할이면서 우리의 것,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소유 대명사 ours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urs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our own disease problems가 ours가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거 없겠다. 다음에 필수로 할게요.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 이건 반드시 목적어 역할에 나와 있는 이 목적격이 주어와 서로 같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같은 대상이면 일반 목적격 대명사가 아닌 반드시 제기 대명사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거. 반대로 주어랑 다른 대상이면 일반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나와 있으면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제기대명사의 제기 용법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He looked at blank in the mirror and found something under his nose. 그는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고 그 결과 턱 밑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를 보았을까? 다른 남자의 힘을 보았을까? 자기 자신 힘셀프를 보았을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힘셀프를 비춰보아야지 자기 턱 밑에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힘셀프라는 제의 방명사를 골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승준이. 네, 그렇죠. 그가 왕 자신이었고 그 사람이 직접 자기를 숨긴 거니까 자기대명사로 힘센터가 나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see if anyone would agree 돼서 if는 뭐랑 같이 바꿀 수 있을까? if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단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수동사의 목적어의 명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if는 지금 whethe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은 오디승 씨가 할게요. 네. 그녀가 남자처럼 옷을 입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기 자신을 긴장 또는 뭐지?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기 대명사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시가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위장하다, 변장하다. 다음에 3번. 3번은 연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댐은 누구야? 댐의 지식 대상은 beautiful flowers이고요. 얘는 사람들이 주어랑 서로 다른 목적어니까 얘가 목적격 동명사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4번은 제가 하죠. Are you honest with yourself about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정직한 편입니까? Get to really know yourself and learn what your weaknesses are. OX. OX. O. 명령문이죠? 주어가 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지. 너는 너 자신을 진짜 잘 알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고 나면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명령 문장이 명령은 두 가지가 and를 통해서 법률로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포드스를 보도록 할게요. 부정 대명사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죠. one, other, another. one은 어느 하나,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 대명사. other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것들. other는 on 플러스 other가 만나 있는 또 다른 on 플러스 other니까 뒤는 항상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명사를 쓸까? 만약에 부정 형용사를 쓰면 on other니까 부정 형용사를 쓰면 뒤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오십니까? 단수 명사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정 형용사인 이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란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 부정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정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부정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항상 단수명사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one과 other와 another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사과를 그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약간 헷갈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유치하긴 하겠지만 사과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과가
사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르죠. 몇 개가 남아있지? 하나가 남았지? 남아있는 것의 정체가 밝혀져 있으면 반드시 뒤 뭐라고 붙인다? 앞에다가 정관사 더 붙이고 뒤, 더 붙이시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 다른 하나는 뒤. 다음에 사과 이번에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부른다? 원이라고 부른다. 몇 개가 남아있니? 두 개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의 개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를 뭐라고 부른다? D, other, 라고 불러주시면 다시 똑같은 사과인데 이번엔 살짝 다르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원이었죠? 다시 또 하나를 얘기하면 뭐라고 부를래? 하나 말하고 다시 또 다른 하나. 뭐라고 부를까? other. 라고 부를게. 그럼 몇 개가 남아있니? 하나가 남았지? 남아있는 것이 정체에서 밝혀져 있는 상태지는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고 불러주시면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다시 이번 살짝 개수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상자 안에 사과가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100개가 아니라 사과. 이 중에 하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원. 다시 또 하나. another. 다시 또 다른 하나. 다시 또 하나. 다시 또 another. 나머지 전부 뭐라고 부를래? 총 100개였지 얘들아? 하나 빼고 another 빼고 another 빼고 그거 남아있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는 상태지. 뭐라고 부를래? the, other, 전체 대상이 밝혀진 형태에서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한 번에 얘기해주는 것이 the, others라고 불러주게. 다시 이번엔 사과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원, 또 다른 하나, another. 이 중에 일부 썸이라고 부를게요. 일부 몇 개? 썸. 남은 거 전체. 남은 거 전체. 전체가 지금 몇 개인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10,000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원 뺐지. another 뺐지. 우리 물론 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일단 썸은 빠진 거죠. 나머지 전체는 뭐라고 불러주는데 the, others라고 불러주시면 항상 전체가 몇 개인지 밝혀진 상태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번에 뭐라고 부른다? the, others라고 불러주시면 다시 사과가 엄청 많이 있어. 몽땅 다 사과해야 했다. 이 중에 일부, some, 다른 것들 뭐라고 불러? others. 더 붙이면 돼? 안 돼? 왜 안 돼? 전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전체의 개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절대 뭘 붙이면 된다. 붙이면 이게 others랑 the others의 절대. 됐어 얘들아? 그러면 구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풀면 되겠죠. 여기 있는 문제 1, 2, 3, 4번을 지금 당장 풀어주시기 확인할게. 1번은 쭉 문장으로 읽어주세요. 네, the others 몇 개인가요 지금? 2개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모르는 거니까 the others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승준이.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라는 거니까 show me another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지민이. 일부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특정화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others라고 보시면 되죠. 불특정 다수.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지민이 할게요. 지승이 할게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확정되는 나머지지 해서 그래서 the other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엑사이즈는 숙제가 되겠죠.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 6 명사의 종류에 따라 설명하는 수량 형용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건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명사의 종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라서 설명하는 수식어고 달라지게 되죠. 이런 걸 물어봅니다.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와 양을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첫 번째 박스를 먼저 보세요. 쓸 수 있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 즉 복수 명사가 있을 때 복수 명사 앞에서 그 복수 명사의 양이 몇 개인지 설명하는 것들의 형용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many, a great 또는 a good 또는 a large number of, a few 그리고 few. 뒤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온다? 항상 복수 명사만 나오게. many부터 number까지는 많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few는 조금 약간 있는 거, few는 거의 없는 부정 표현. 위에 1번은 수에 대한 형용사 표현들이 있죠. 포인트는 뒤에 항상 복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쓸 수 없는 명사, 즉 양이나 정도가 얼만큼 있는지 양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much, a great, 또는 a good, 또는 a large, amount of, 또는 a large deal of 이런 것들은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오게 되고 뜻은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a little, 조금 약간 있는 거, little은 거의 없는 부정적인 그는 항상 무슨 명사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단수 명사가 나와 있으면 위에 있는 게 수를 끊어주는 수 명사, 밑에 있는 게 양과 정도에 대한 명사. 수를 뒤에 항상 복수명사, 양이나 정도 뒤에 항상 단수명사.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엄청 쉽죠.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명사들 몇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advice, money, information, news, mutually, scenery, 또 뭐가 있지 저런 게? 요거지 scenery, 하나를 말하고 싶다. poetry 또는 poetry 이런 것들 ly로 끝나 있는 직파명사를 기본적으로 다 단수 취급하게 되고요. 다음에 machinery, furniture, clothing, baggage, luggage 이런 것들 다 단수 취급하는 대표 명사들이고요. 그리고 mail, equipment, evidence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단수 취급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 문제까지 풀어주세요. 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네, furniture는 대표적인 직관명사로 세지 못하는 명사니까 뜻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little furniture니까 가구가 거의 없는 부정적인 문장의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정윤이.
네, number of 뒤는 항상 복수명사니까 많은 국가들. 채식주의가 많은 국가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들리겠죠. 다음에 3번 연인. 아, 네, 한 번만 알려주세요. OX. 네, 맞습니다. 찬스가 지금 단수 형태에 있죠? 지금은 찬스가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리틀 찬스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부정문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필수나 착오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크립트, 원고 등도 출판에 의해서 수락되거나 승낙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테스트의 1번 문제, 지승이. 네, 주인의 명사가 experience 복수 형태니까 much가 아닌 얼라더블을 고치면 되겠죠? 얼라더블을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같을까? many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much와 many 둘 다 많은이라는 표현이지만 much는 뒤에 항상 복수가 많은데 many는 뒤에 항상 복수가 많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승이가 1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for the questions 복수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 전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럼 여기 an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과 any는 뜻도 같고 뒤에 복수, 단수 둘 다 표시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some은 어떨 때 쓰는 문장이지 얘들아? 쓰는 표현이지. some은 긍정, 형사문에 쓰는 단어입니다. any는 그러면 반대겠죠. any가 있는 표현은 주로 어떤 문장에 쓰는 표현일까? 긍정의 반대인 부정문, 아니면 조건, 아니면 의문문에 주로 쓰는 표현이 바로 an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외가 물론 존재하고 있겠지. any는 주로 부정, 조건, 의문문에 쓰는 단어인데 예외적으로 얘가 긍정문에 쓰이면 의미가 뭐가 된다? 어떤 뭐뭐이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결국 오랑 비슷한 의미를 내면 every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somebody can do it과 anybody can do it으로 구분을 합니다. somebody can do it은 무슨 말이지? 누군가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anybody can do it은 무슨 말이야? 누구든지 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모두가 다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은 everybody와 같은 말이 부정문에 쓰이는 A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있나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